모든 탈 것의 대화. 매주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익히 너무 셀럽이시더라고요. 이동희 자동차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입니다. 우선 선생님 소개를 스스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한 지 한 7, 8년 정도 됐고요. 네. 자동차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희라고 합니다.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이제 이재욱 기자나 박홍준 기자처럼 이제 매체에 소속이 돼 있는 기자는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자동차 전문지인 자동차 생활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한 쪽이 있고요. 칼럼니스트라고 하면 이제 원래 직업은 따로 있고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지금처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자동차라는 게 기술적으로 좀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되고요. 네.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될 직업 같거든요. 공부해야 될 게 많죠. 특히 요즘에는 네. 이제 자동차가 점점 더 전기 전자 쪽으로 많이 가고 네.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전자 쪽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는 했어요. 사실 그런 거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차,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차를 타면 이게 원리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사실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에서도 특히 이제 사물 인식이라고 하는 거, 카메라로 혹은 레이더로 물체를 인식을 해서 거리와 속도와 형상들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최소한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끝없는 공부의 과정입니다. 예. 일단 나도 자동차 칼럼니스트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라는. 그러니까 예. 차를 좋아하는 거는 일단 기본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트렌드라든가 그런 거에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기는 해요. 많이. 맞습니다. 많이 열려 있고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하셔야 되는데 제 주변에 이제 칼럼니스트님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왜 새로 나온 모델들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해서 새 차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올드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올드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동차가 저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도구잖아요. 네. 어떤 이동 수단으로서 도구이기도 한데 누구에게나 처음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진행자께서도 첫 차가 뭔지 기억은 바로 나실 테고 90년식 프라이드요. 네. 그리고 그 차로 어디를 갔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인데도 기억이 나는 거는 그게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이게 추억이자 문화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올드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추억을 좋아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이동희 선생님 1996년형 대우 튀코 가지고 계신다는데 추억을 네. 좋아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제가 자동차 생활에 입사했을 때 기자로 처음 입사했을 때 제 돈 주고 샀던 제 첫 차예요. 그러니까 그 첫 차하고 같은 연식의 같은 컬러의 같은 옵션의 차를 한 3년 전쯤에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구입을 했죠. 그 차는 아니고 다시 그때 그거랑 같은 때의 차를 똑같은 차를 하나 구한 거죠.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한동안 우리 사회에 자동차 10년 타기 캠페인이 있었고요. 네, 네. 예. 최근에는 차가 너무 오래되면 오히려 환경 오염에 안 좋고 그다음에 성능 부분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제 것도 배출가스 기준에는 일단 간신히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는. 그래서 네. 이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나오거나 했을 때도 서울 시내 운행하는 데도 문제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계로서의 자동차를 볼 거냐 문화로서의 자동차를 볼 거냐의 관점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올드카 문화가 꽤 많이 발전을 해 있는데 네. 그 경우는 자동차가 차 자체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제도도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드카는 운행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1년에 그 차로 돌아다니는 게 한 1,5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동차 보험료를 1년치를 다 내고 있다는 거죠.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판도 아예 달라서 운행할자 있는 날짜가 지정이 되고 1년에 30일만 운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보험료가 따로 책정이 되고 또 도로를 주행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혜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따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출가스를 많이 뿜는 옛날 차, 낡은 옛날 차라고 보는 게 아니라 문화로서의 자동차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동희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또 모여있는 자동차 동호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혹시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건가요? 동호회 활동은 그냥 제 티코가 모여있는 동호회가 있고요. 네. 네이버에 이제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제 들러서 보는 정도고요. 되려 이제 차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임들은 많죠. 그러면은 그 자동차 동호회 또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차를 참 아끼고 사랑해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행동들 중에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배타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 차니까 내 차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같은 등급의 경쟁 모델의 차들은 낮게 본다거나 자기 차보다 좀 싼 것들은 좀 이렇게 밑으로 보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애정이 지나쳐서 벌어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혐오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까지 발전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좋으니까 저쪽도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야라고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진짜 조금 자동차 동호회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짝 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0644번님께서 저는 21년 된 산타페 운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올드카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1724번님도 저도 티코 타봤어요. 지금 남편이 결혼 전 학생 때 처음 면허 따고 연습했던 차인데 50만 원 주고 거의 폐차 수준의 차를 단기간 같이 타고 다녔다고. 그래서 티코 얘기만 들어도 좀 반가우신 것 같고 그렇죠. 추억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931번님도 님도 저는 현재 현대 S를 15년째 타고 있는데요. 출퇴근만 하니까 키로수도 16만 정도고 무사고에 차량 정비 점검만 잘해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시면서. 오래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새 차가 많이 팔려야 네. 돈을 버는 건데 네. 그런 거를 떠나서 올드카를 갖고 있으면서 새 차를 하나 추가로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가구 1차라는 얘기만 하다가 하나는 그냥 취미로서 갖고 있고 나머지로 진짜 도구로서 쓸 차는 따로 갖고 있는. 차를 2대씩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취미를 좀 가지려면 약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물론 새 차를 사면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이지만 금방 이제 티코 사연 말씀해 주신 분도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성인 남자 저만 해도 이제 50대입니다만 50대 남자가 할 수 있는 취미라고 해봐야 무슨 뭐 골프니 뭐니 그런 건데 저는 골프 안 하거든요. 골프를 만약 시작했다 그러면은 네. 뭐 채 갖추고 어디 다니고 어쩌고 하는데 최소한 한 달에 2번만 라운딩을 나가도 돈백은 쓸 거예요. 근데 저는 티코를 갖고 있으면서 들어간 돈이라고 해봐야 지금까지 한 3년 갖고 있으면서 한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산차 올드카를 갖고 있으면 의외로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어요. 그 편견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제가. 물론 이제 그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거를 복원을 할 거고 어디까지 살려둘 거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가 재놓고 싶은 부품을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거면 그렇게 크게 돈은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 중에서 이렇게 차를 너무 좋아해서 차에 거의 집착할 정도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건 나의 취미 활동이야 이러면서.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못마땅할 수 있는데 저 정도를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혼나는 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차하러 가면은 3시간 있다 오시고 그러세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 3시간만큼 집에 오셔서 집안 청소도 3시간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안 하시고 차만 하시니까 네. 이제 혼나고 등짝 맞고 그런 거죠.
예. 그 현명한 걸 알려주셨네요. 네, 아우 예.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의 평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이동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디로 저희가 찾아가야 되나요? 저는 우선은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로 태그로 검색하시면 주로 거기에다 많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이동희 선생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 자동차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조금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비를 정확하게 매번 맞춰서 하시는 거가 일단은 내 차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정상 상태로 유지가 돼야 좋고요. 네. 그다음에 도로를 운행하실 때는 시야를 가능한 한 넓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앞차는 어디 있고 옆차는 어디 있고 뒷차는 어디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로 모터사이클이라든가 보행자라든가 혹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동 그 킥보드라든가 네.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계시는 게 꾸준하게 그걸 생각하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전할 때는 진짜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물론 이제 음악 틀어놓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릿속에 나는 주변을 항상 이렇게 볼 거야라는 마음가짐을 갖고만 있으면 운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리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그렇게 갖고 그렇지 나는 시야를 넓게 가져서 그렇게 운전을 할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연습만 해보셔도 될 거예요. 금방. 어차피 운전은 습관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습관을 좀 들이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하시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의 시야를 확 튀어주신 우리 이동희 칼럼니스트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